라이프 코드 커뮤니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대화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충만한 대화를 위한 가이드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면요. 일단 이 대화 전제부터 깔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대화는 바로 인간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를 말합니다. 이런 대화는 속하지 않아요. 여기 쓰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되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어떤 설득이라든가 소통,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오직 인간관계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대화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이건 언젠가 다른 가이드가 완성되면 그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화라고 했을 때 저 대화가 좀 어색해요. 친구랑 밤새 대화하고 하는데 좀 공허해요. 그때 주로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대화다. 이 전제를 먼저 깔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인간관계를 위한 대화에서 충만한 대화는 무엇이냐? 충만한 대화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공허한 대화랑 비교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울 것 같아서 공허한 대화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될 텐데요. 이런 경우일 겁니다.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만났는데 너무 어색해서 그냥 정말 겉만 핥다가 헤어지는 그런 대화겠죠. 그래서 실제로 대화로 내가 꽉 차지도 않고, 또 이건 인간관계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상대방으로, 상대방도 나로 꽉 차지 않고, 쉽게 말하면 대화로 꽉 차지도 않고 어떤 인간관계로도 오늘 진짜 꽉 채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굉장히 어색한 겉만 핥는 대화, 또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굉장히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아니면 어떤 스몰 토크의 귀재, 아주 그냥 언변이 화려하고 재밌고 그래서 주위에 사람도 많아요. 그게 우리 동지님, 당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만 뭔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주위에 처음에 사람이 많았지만 정말 또 친한 사람은 없는, 지금 무슨 얘기냐? 화려한 말의 향연, 껍데기만 있지만 사실상 이 인간관계로 봤을 때는 아주 충만한 대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경우를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만 핥는 두 가지 경우였다면 조금 더 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미 친구인 내 친구와의 대화, 밤새 신나게 대화를 한 겁니다. 뭐 친구끼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가 포함된 대화를 실컷 나눴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야심한 밤에 뭔가 아주 깊은 곳에 알매기는 서로 교류하지 않은 것 같은 대화를 아까 앞의 경우보다 좀 더 깊긴 했지만 이 알맹이는 빠진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이게 바로 공허한 대화들의 몇 가지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사회생활을 하든 인간관계에서 많이 겪었던 공허함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허함을 꽉 찬 이 충만한 대화로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나도 상대방으로 꽉 차고 상대방도 나로 꽉 차고 대화로 그냥 꽉 차고 인간관계로 꽉꽉 찬 이 충만한 대화를 위한 가이드, 그냥 바로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 우리 라이프 코드가 일상에 대한 충만 가이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리는 가이드 첫 번째인데요. 바로 환경 조성이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인 핸드폰은 제발 멀리 두십시오.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과 내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다? 또는 뭐 책상에 올려놨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만한 대화는 깨집니다. 일단 분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왕 여러분이 충만한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실제 환경, 무슨 얘기냐면 막 소음이 너무 심한 곳, 이런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또는 막 시선이 너무 분산되는 곳, 막 둘이 얘기하다가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선이 분산되고 이런 곳이면 여러분들이 대화에 제대로 몰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충만한 대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상대방과 충만한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된다면 핸드폰, 그 다음 소음, 시선,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조성을 하는 거 별거 아닌 거 아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행위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됐으면 두 번째 가이드. 이것도 여러분들이 라이프 코드에서 제시하는 일상 가이드에서 많이 보셨던 두 번째 가이드일 겁니다. 자, 환경이 조성됐으면 이제 나의 모든 오감과 모든 능력을 오직 대화에만. 어떤 느낌이라고요? 내 오감과 내 능력이 정말 대화에만 쓰이는, 대화로만 가득 찬 것 같은 느낌. 지금 나는 대화 말고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찬 느낌. 자, 대화 때 주로 쓰는 게 뭘까요? 눈, 시선 상대방 계속 봐야겠죠? 가장 많은 게 귀, 경청해야 되고, 또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입이겠죠.
근데 이건 되게 표면적인 거. 물론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호라든가 뭐 이런 게 쓰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주로 쓰이는 거 말씀드렸고 머리로는 끊임없이 상대방 얘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내 얘기를 재조직하고 구성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머리와 뭐 눈과 입과 귀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화에 여러분들이 쏟아 부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 가이드 두 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라이프 코드의 어떤 일상 충만 가이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고 해도 충만하게 대화로 꽉 채우겠다라는 기본 태도를 깔고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들 사실 충만한 대화는 거의 7, 80% 이상 가능합니다. 해보세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뭔가 공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 두 가지 가이드로 다시 트라이 해보세요. 근데도 뭔가 공허해요? 세 번째 또 해보세요. 그래도 공허해요? 그렇다면 뭘까요? 여러분은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공허하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손에 잡을 수 없어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놓치기 쉬운 어떤 대화의 본질, 요게 빠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대화의 본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 1, 2, 3으로 쓰지 않고 플러스로 쓴 이유, 그 다음 제가 앞에서 3번 트라이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족이지 본질 충이 아니에요. 충이라는 건 비하 표현이라 쓰면 안 되지만 과감하게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개도 해보지 않고 또는 이 대화라는 것도 결국은 충만한 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그냥 어떤 지적인 쾌감을 채우기 위해서 오 좋다. 대화의 본질 난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플러스로 붙였습니다. 다시 실천 차원에서도 이 두 개를 충분히 트라이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본질을 챙겨보는 거고요. 이러한 액션, 실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위에 본질이 올라갈 때에만 우리가 충만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이 주의. 여러분들이 본질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본질에 대해서 강박을 가질까 봐 이런 어떤 전제사항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이 대화의 본질이 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강의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번 1강으로 끄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두 개 했는데 전 잘 되던데요? 꽉꽉 채워서 충만하던데요? 그럼 본질 알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상대방과는 충만한 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끝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강, 2강도 나눈 겁니다. 여기서 충분하신 분들은 굳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뭔가 닿을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빠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다음 강에서 저희 라이프 코드에서 연구한 물론 이 연구도 70, 80% 정도 완성이기 때문에 아직 100% 완성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피셜하게 영상으로 만들 정도면 그 7, 80%까지는 올라온 그 코드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1강 해보시고 추가로 필요할 때 2강을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만한 대화 가이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대화의 본질입니다. 본질, 사실 추상적이어서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닿기 힘들거나 가끔 빼놓기 쉬운 부분이죠. 라이프 코드는 이것을 여러분 손에 잡힐 수 있게 연구해서 알려드리죠. 그래서 이 본질을 조금 더 손에 잡히는 코드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본질은 여러분이 충분히 실천한 다음에 추가로 안 됐을 때 그때 추가해야 되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만 좋아하는 어떤 지적인 쾌감만 추구하는 본질족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실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충만족이기 때문에 충만한 대화를 한다. 그 위에 필요할 때만 이 본질을 얹어야 된다는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드화를 했지만 이것은 100%는 아니고요. 한 7, 80% 정도 연구된 하지만 그 정도 연구됐기 때문에 오피셜하게 여러분에게 공유드리고 여러분의 실천 피드백을 보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점점 100%로 가겠죠.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적인 걸로 피드백 주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해봤더니 이 코드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랬을 때 나머지 20, 30% 그것만 반영할 겁니다. 하여튼 그만큼 실천을 베이스로 그 위에 올려야 된다는 코드라는 어떻게 보면 사족이지만 높아심에 너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화의 코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 0번입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코드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심이고 이 나머지 코드 1, 2는 코드 0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근본이 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화는 옷 벗기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가장 와닿게 하는 게 코드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what,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옷이라는 게 뭐냐? what is 옷,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이겁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크게 겉옷과 속으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옷이라는 비유를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대화니까 실제 뭐 구체적으로 옷을 벗어라 이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물리적인 옷을 벗어라가 아니라 말할 때 어떤 옷과 속살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말할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이 겉에 있는 옷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보여줄 수 없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속, 보여주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옷 안에 있는 무언가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겉은 이런 경우죠. 정말 사람들한테 딱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난 음식 뭐 이런 거 좋아해. 아니면 취미? 나는 뭐 독서가 취미야. 이것도 근데 저는 보여주기 싫습니다. 보여주기 두려워요. 남한테 이거 너무 보여주기 싫어요. 하면 그건 속살에 해당하는 거고 속 쪽에 해당하는 거고 겉옷은 보여줘도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반면에 속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여주기 너무 두려운 거. 예를 들면 어떤 되게 깊은 취향, 정치 취향 같은 거겠죠. 이거는 내가 남한테 말했을 때 괜히 분란만 있을 것 같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져. 아니면 아주 깊은 나의 어떤 가치관이랄까? 뭐 종교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저는 제 종교, 가치관, 정치 보여주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겉에 입은 옷입니다. 반면에 나 이건 보여주기 싫어요. 그건 안에 있는, 그래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속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옷은 입고 다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속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물론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보호도 있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진짜로 보여주기 두려운 나의 속살을 감추는, 시선으로부터 속살을 감추는 그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속살에 해당하는 그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 주제 중에 이거는 나는 딴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부분이 이 속살이고, 여기서 말하는 옷은 뭡니까? 뭐 여기 정도까지는 나는 대화할 때 누가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 이런 게 대화 주제로 나오면 거리낌이 없이 말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대화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옷을 벗어서 결국 이 속살을 보여주는 것 또는 상대방의 그 속살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옷을 벗어야 할까요? 왜 벗어야 할까 전에 그럼 인간은 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가? 왜 입고 있는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집단에서 축출되는 데에 대한 굉장히 큰 공포와 어떤 두려움이 있겠죠. 그 안에 속해 있었을 때 어떤 그 안정감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것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나는 당신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는 거절의 대상이 되면 그 집단 안에서 축출되는 것 같은 그 공포, 본능적인 그 사회적 동물의 그 본능의 공포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감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옷을 입고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아셨죠? 특히나 요즘은 이 옷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두껍고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 SNS라든가 인터넷 환경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부딪혔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뭔가 말할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았죠. 말을 하다 보면 아무리 뭐 내가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뭐 그 바디랭귀지라고 하나요? 흘러나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실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SNS 문화라는 게 생겼죠. SNS는 뭡니까? 딱 내가 여기 써 있는 그대로죠. 보여줄 수 있는, 아니요, 심지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죠. 심지어 가면, 가식, 위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SNS 때문에 뭡니까? 더욱더 그냥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딱 보여주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비난 거절에서 회피하는 그것이 너무 쉬워졌고 거꾸로 회피도가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도 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비난 거절 받는 게 싫어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현대에는 SNS 때문에 이 옷이 더 두꺼워지고 능숙해지고 있는 그런 찰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 두꺼운 옷을 능숙하게 입고 있다. 자, 그런데 대화의 아주 중요한 기본 코드랬죠. 벗어야 된다고요.
왜 굳이 이걸 벗어야 할까요? 이건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일이죠. 근데 위험을 무릅쓰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반대, 어떤 이득이 있어야겠죠. 이 비난 거절의 반대에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 한번 자기를 보여주기 싫은 이유가 뭐라고요? 비난 거절 받을까 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내 속살을, 내 속에 있는 취향이든 가치관이든 깊은 내면을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비난 거절 대신에 이해받고 수용받는다면, 반대로 말하면 이것도 사회적 동물로서의 본능이죠. 그만큼 든든한 게 없죠.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은 날 이해하고 수용해. 그럼 그만큼 단단하고 안정감. 아까 말했잖아요. 축출당할까 봐 굉장히 두려운데 거꾸로 누구에 의해서 나의 완벽한 모습을 다 보여줬을 때 수용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본체, 나의 아주 바닥까지, 나의 속살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상대방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이자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두 개는 반대되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로서 두렵지만 수용 못 받을까 봐 거꾸로 수용받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궁극의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꾸로 옷을 벗지 않으면 이런 이해 수용도 있지 않겠죠. 이 안의 속살은 영원히 이해하고 수용받지 못한 채 그냥 나 혼자 사회적 동물인데 어떤 다른 사회, 타인으로부터 한 번도 이해받고 수용받지 못한 채 그냥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있는 그냥 어떤 그런 미지의 영으로 남아버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것은 대화의 끝에 얻게 되는 결과이죠. 근데 우리는 결과는 항상 플러스 알파고요. 물론 어마어마한 플러스 알파지만 이걸 위해서 대화를 하면 이것은 목적주의가 돼버리죠. 그죠? 우리는 과정 자체. 자,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상대방의 모든 걸 보려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충만한 대화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까 공허한 대화 말씀드렸죠. 그냥 딱 옷까지만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허함이 느껴져요. 대화도 공허하고 인간관계도 결국은 이 깊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깊은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결과고 플러스 알파지만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반대로 이 마지막 속살까지 서로 보여주는 대화를 하면 일단 대화는 끝까지 했다. 충만한 대화가 완성되고요. 깊은 인간관계. 물론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보여줬는데 이해 수용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다 들었는데 난 그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깊은 인간관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차단되지 않죠. 거꾸로 여기서 멈추면 그냥 그 가능성마저도 차단되고 대화도 겉돌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 대화를 끝까지 해봤다까지 가려면 결국은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매우 매우 두렵죠. 다시 한번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 마지막 바닥까지 다 보여줬다가 비난 거절당하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실전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모든 사람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람과 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걸 보여줬을 때 어떤 사람이 이해 수용하잖아요. 그것은 논리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듣고 난 이해된다, 수용한다. 자, 놀라운 얘기 드릴게요. 나랑 같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정말로 같은 사람, 나랑 똑같기 때문에 이해 수용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라이프 코드 상상했던 예인데요. 뭐 가장 바닥에 그냥 종교가 있다고 해보죠. 나는 모태신앙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뭡니까? 불교인들의 가치관은 솔직히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힘든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마지막까지 다 벗어봤더니 이 사람은 불교예요. 모태 불교야. 근데도 이상하게 이해 수용하고 싶은 신비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게 어떤 우정과 사랑의 근원이에요.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파고들고 나면 어떤 두뇌의 전두엽이 아닌 무슨 부분 하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게 설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직관이고 수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그런 어떤 신비한 감정의 영역이라 이거죠.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거꾸로 여러분이 이 사람과는 내가 진짜 바닥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자, 이 대화의 기본 전제가 뭐라고요? 1강에서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를 위한 거였죠. 인간관계로 끝을 보겠다. 한번 그런 사람과만 깊게 끝까지 가보면 되지. 굳이 예를 들면 뭐 그냥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정말로 나중에 비난과 거절,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과까지 전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과는 뭔가 하고 싶다라고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 그런 소수와만 하면 되지 무조건 모든 사람과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아라. 괜히 이 얘기를 했다가 그럼 내가 우리 회사 팀장님과 우리 회사 동료들과도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만약 제 바닥까지 보여줬다가 특히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비난받고 거절받으면 너무 큰 충격이 오지 않을까요? 자, 이건 아까 얼핏 설명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한 쌍입니다. 맞아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마음의 타격이 크겠죠? 그런데 거꾸로 말입니다. 끝까지 나를 보여주고 이해 수용하려면 다시 끝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하지만 끝까지 보여줘야 이해 수용이 있고 또는 과정 중에서도 끝까지 갔을 때 충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트레이드 오프예요. 하나만 얻고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만한 대화 또는 플러스 알파 결과로서 어떤 깊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하기 싫어요.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너무나 이 자기를 보여주는 게 두려움이 큰 분들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굉장히 드라이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과 인간관계 또는 상대방과의 대화 레벨은 그냥 공허함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도 깊을 수 없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려워서 이게 더 두려움이 커서 이쪽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굳이 더 깊이 대화 안 하셔도 돼요. 이 영상도 그냥 여기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왜냐? 그만큼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저는 한 발짝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이득을 위해서 해볼랍니다. 그래도 좀 두려운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실전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좀 쿨하게 생각하세요. 자, 들어갔어요. 내 모든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들었는데 별로 이해 수용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냥 직관적인 영역이고 호불호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요.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이프 코드에서 항상 강조한 거 있죠. 이 가장 가운데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깊은 취향 또는 가치관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취향과 가치관은 옳고 그름이 없다고 그랬죠. 다시 뭐라고요? 이런 비유 기억나시나요? 깊이 들어왔더니 좀 그냥 비유예요. 이게 가장 깊은 취향일 리는 없지만 상대방은 짜장면을 좋아해요. 나는 짬뽕을 좋아해요. 여기에 뭐가 옳고 그름과 우열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나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받아주고 싶어. 이게 위대한 사랑과 우정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는 끝까지 들어봤는데 상대방이 짜장면을 좋아하는 저 근본 취향과 가치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쿨함을 바탕으로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그럼 인간관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이것도 좋은 플러스입니다. 그냥 우리의 깊이는 여기까지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딱 여기까지만 대화하면 돼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완전히 꽉 찬 극강의 어떤 충만한 대화, 극강의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확인했잖아요. 끝까지 가서. 그러면 딱 요 레벨까지 앞으로 여기까지만 대화잖아요. 그러면 이 깊이에서까지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닥까지 완전히 가야 이상적인 뭔가 충만의 대화하고 깊이의 관계지만 그건 제가 이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죠. 그만큼 그것은 거의 이상적에 가까운 거고요. 어떤 사람과 우린 이 깊이까지야 라고 확인하고 이제 이 깊이로 내려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꽉 차게 대화해도 이것은 충만한 대화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이 꽉 차지 않아도요. 단 확인하고 났을 때 확인도 안 해서 더 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 그 미지를 열어놓지 않은 거 말고요. 끝까지 갔을 때 이 사람과는 깊이가 딱 여기야. 이 사람과는 깊이가 여기야.
이 사람과 깊이가 여기야. 이걸 확인한 채에서 그 깊이에서 여기만 단단하게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도 저는 현실적인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긴 이 전제가 있어요. 아까 길게 설명드린 건 뭐냐면 인간관계의 깊이는 각각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쌓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깊이가 다 다를 수 있고 충만한 대화, 그죠? 끝까지 가보는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 사람과 인간관계는 이거구나를 확인했으니까 설사 이해 수용 못 받아도 이거 확인했으니까 너무 좋다. 또는 앞으로는 딱 이 깊이까지 이 사람과 대화하면 그걸로 충만하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이 좀 더 이 어떤 겁을, 두려움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도요. 이 비난과 거절은 두렵지 않습니까? 자, 이 단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난. 이것은 상대방이 철저하게 미성숙한 존재니까 미성숙하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치관과 호불호, 이 깊은 곳에 특히 있을 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은 그냥 틀린 겁니다. 비난이 뭡니까? 너 그거 틀렸어. 너 짜장면 좋아하네. 틀렸어. 너 뭐 정치 무슨 당 민에 틀렸어. 너 기독교 민에 틀렸어. 잘 들으세요. 법에서 명백하게 이건 불법이다. 또는 법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남에게 아주 명백하게 위해를 가하는, 그것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것만이 아니면 옳고 그름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이 비난하잖아요. 그럼 미성숙한 존재다라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게 다져지기 전까지는 상처를 좀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논리로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난하지? 거꾸로 여러분도 상대방의 속살을 보고 나서 그걸 절대로 비난하셔는 안 됩니다. 비판은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비판도 처음 알아가는 사이라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은 비난과 좀 다르죠. 뭔가 좀 건설적인 부분. 이런 게 그것도 틀림을 가정으로 하면 안 돼요.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가 짜장면만 좋다고 하는데 혹시 짬뽕도 먹어보고 한 거야? 그걸 안 해보고 하면 아집이 될 수 있거나 너무 좁은 세상만 경험하는 걸 수 있으니까 다른 것도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이 정도의 비판이라기보다 어떤 진짜 애정이 섞인 어떤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제안인 거죠. 그 정도면 모르지만 하여튼 비난은 무조건 틀린 거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라는 그런 어떤 계속 쿨한 마인드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거절은 뭐냐면 이겁니다. 수용에 반대인 거예요. 이해에 반대인 거예요. 이거는 막 날 욕하지 않아요.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냐면 그래서 기독교를 좋아해? 짜장면을 좋아해? 안타깝지만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네 생각을 알긴 알겠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내가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고 생각 안 해. 근데 그냥 너 취향인데 나는 막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절이죠. 잘 들으세요. 이것도 쿨한 마인드. 아까 제가 앞에서 눈이 설명드렸죠. 그 호불호라든가 어떤 사랑과 우정의 기본 베이스는 말로 설명, 설득이 안 되는 거고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구나라고. 안타깝죠, 당연히. 진짜 사랑, 우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아니면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깊이가 더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속살까지 다 보여줬어요.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착한 컴플렉스. 아주 깊은 비밀을 다 얘기했다고 억지로 전부 다 받아들이는 척. 물론 뭐 기술적으로 그 자리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깊은 마음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본능을 따르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해 수용은 안 되고 그냥 거절 또는 미수용, 불이해 정도 되는 거죠. 비난, 비판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딱 인간관계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자,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이 바다 깊이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깊이까지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제가 뭘 설명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옷을 벗고 특히 현대인 SNS로 중무장한 능숙하고 두꺼운 옷을 벗고 이 안쪽을 들어갔을 때 이득을 설명드렸고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쓸 이 위험을 논리적으로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어떤 쿨한 마인드 설명을 다 드려봤어요. 그래도 혹시 마지막 걱정, 그래도 제가 진짜로 바닥까지 보여줬다가 이게 거절당하면 비난은 나쁜 거랬지만 상대방이 아무리 미성숙해도 비난 거절당하면 좀 그래도 데미지가 또는 그럼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이랑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럼 만나자마자 이렇게 옷을 확 벗습니까?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죠.
그런 걱정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다음 코드 2개가 있는 겁니다. 이 코드는 뭐냐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어떤 두려움, 이 망설임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차근차근 두려움을 충분히 감당하고 흡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그런 안정적인 대화법을 이 코드 제로 위에 올라가는 그 2가지 코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충분히 해볼 만한데 어쨌든 위험은 있지만 생각보다 엄청난 위험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테니까 제가 코드 1, 2 설명하는 것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복잡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라이프 코드의 미덕은 뭐죠? 이거 싹 복잡하면 지우시고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대화는 옷벗기입니다. 비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속살이 부끄러워서 옷을 입고 있죠. 하지만 그 옷을 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대화다. 그 옷을 벗을 때 위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이득도 있다. 특히나 플러스 알파 결과 말고 정말 충만한 대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공허한 대화는 싫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옷을 벗으러 들어가야 된다. 라는 옷벗기라는 요 여러분 비유지만 기가 막힌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대화의 기본 코드를 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코드 1번, 2번 코드로 조금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대화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 1. 자, 코드 제로 위에 올라갈 방법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나의 옷은 망설임을 기준으로 한꺼풀씩 벗어라.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또 what, 이게 무슨 코드인지 what is 코드 1번 설명부터 드리면 이 한꺼풀씩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옷이란 비유, 저희 라이프 코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른 이유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 비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 겹이 아니죠. 제가 앞에서는 코드 제로고 기본적인 전제를 설명하니까 옷 벗으면 속살처럼 설명드렸지만 옷이 뭐가 있습니까? 겹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뭐 겉옷이 있을 겁니다. 그걸 벗고 나면 제가 입은 것처럼 뭐 셔츠나 티셔츠가 있겠죠. 이걸 벗으면 속옷이 있을 거고 속옷마저 벗으면 가장 깊은 속살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꺼풀이 있다, 어떤 겹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꺼풀씩 벗으란 말은 한꺼번에 막 확 벗어서 속살부터 보여주지 말고 가장 겉옷부터 하나하나 벗으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겹의 개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겹이 막 20겹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4겹인 경우도 있고 심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겹에 해당하는 주제가 다 달라요. 가장 겉에 무슨 뭐 음식 취향, 요새 뭐 진로 고민, 정치 취향, 뭐 가장 깊은 나의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면,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반대예요. 저는 정치 취향이 가장 바깥이고요. 음식 취향이 더 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 겹마다 주제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저는 음식, 종교, 정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진로 무슨 고민 이렇게 여러 개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겹의 구분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내 걸 보여줄 수 있는 망설임으로. 망설임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난, 거절의 그냥 두려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두려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가뜩이나 대화할 때 요새 SNS 시대라 부담이 될 텐데 괜히 두려움 이러면 하기도 전에 공포야 나 안 할래 막 이렇게 할까 봐 제가 아까 사회적 동물의 뭐 본능 설명드렸지만 그건 본능 차원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건데 두려움이란 키워드에 꽂혀서 아예 안 할까 봐 조금 더 순화된 실제로 그렇게 대화할 때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망설임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이 겹에 따라 다르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짜 두려움일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망설임 정도이기 때문에 망설임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이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 이 겹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기까지는 내가 보여줘야 된다. 내 음식 취향까지는. 그런데 음식 다음에 내 진로 고민으로 말할 때는 요건 약간 망설임이 있다. 다시 나는 겉옷까지는 벗을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셔츠 티셔츠 입은 거 보여주는 것도 조금 제 몸선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싫어요. 그래도 싫지만 일단 여기까지 또 됐고 그 다음 격으로 구분하는 거 예를 들면 셔츠를 벗는 거죠. 속옷 이거는 저는 확실히 셔츠랑 구분되는 예를 들면 뭐 저의 정치 종교 취향 이거는 진로 고민보다는 망설임이 커요. 그러니까 가상의 상대방을 가정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옷이라고 그랬죠. 그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겹을 요거까지는 보여줄 수 있겠다. 요건 그 다음에 망설인다. 근데 이 진로랑 정치는 좀 다르다.
요건 확실히 다르다. 정치가 훨씬 더 망설임이 크다. 그럼 점점 더 안으로 하는 거고 가장 깊은 곳엔 그냥 나의 나체. 이거는 진짜 웬만한 사람 누구에게도 정말 가족 빼고는 아니 심지어 가족한테도 말하기 싫은 완전 나의 어떤 깊은 내면이다. 이렇게 나눠진다. 간단하죠? 다시 여러 개의 옷 겹이 있고 그것마다 주제가 다 다르다. 그리고 그거는 대화니까요. 대화를 가정했을 때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망설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잡한데 굳이 저렇게 겹을 다 나누고 그 한꺼풀씩 이렇게 벗어야 되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죠. 자, 코드 제로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너무 좀 무서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겹씩 벗고 들어갔을 때 그나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처음부터 깊은 속살을 보여주면 비난, 거절에 대한 공포가 크겠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한 겹, 두 겹까지 딱 벗었는데 세 겹째 내려갔을 때 거기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위험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되죠. 물론 아주 이상적인 충만의 대화, 아주 이상적인 깊이의 인간관계는 완성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과의 깊이고 틀린 게 아니다. 아주 이상적인 충만한 대화, 이상적인 깊이의 인간관계 아니지만 이제부터 딱 그 깊이까지 확인했으니 그걸로도 현실적으로 완벽한 확인이고 이제 그 깊이까지만 대화해도 충만하면 완성된다. 충만한 대화는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딱 여기서 멈출 수 있는 밖에서부터 한꺼풀씩 들어가면 멈출 수 있는 어쨌든 실용적 그런 위험도 여하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의 어떤 머뭇거림을 조금 더 순화시켜 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위험, 두려움에서 이 정도면 망설임으로 여러분들이 한꺼풀씩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톤 다운돼서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옷 벗기 비유. 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옷을 다 벗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노출증 환자고 상대방도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코트 하나 입고 확 벗어갖고 바로 속살 보여주면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처음 보는 특히 상대 만났을 때 바로 그냥 너무 깊은 속내에 의하면 이거는 나의 위험을 떠나서도 상대방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화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이 한 커플씩 이건 되게 중요한 코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0번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대화를 좀 충만하게 하고 싶다. 근데 대화에 어색하다. 이런 분들이면 아예 이 원을 그려서 나의 옷겹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대화하고 싶은 상대방을 가정해 놓고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이 주제까지는 이 사람한테 말하기 제일 쉽다. 이거는 그냥 망설임 하나도 없다. 그 다음 나눠지는 기준이 망설임이랬죠. 요 다음 건 살짝 주저할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번째 옷에다가 그 주제들을 쓰세요. 그 다음 이건 좀 더 망설여진다. 확실히 이 두 번째 옷겹과 이 더 깊은 세 번째 옷겹은 구분된다. 그런 주제들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나의 옷겹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거가 여러분 완성돼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면 대화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요 코드 연구된 다음에 나름 이거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좀 대화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왜냐?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해보자. 상대방의 반응을 봐요. 그리고 다음 걸로 들어가요. 다음 걸로 들어가요. 이렇게 뭔가 주제 꺼내기도 쉽고 특히 여러분들이 막 그런 얘기도 많아요. 뭐 스몰 토크 하는 기술 자, 대화의 코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스킬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시겠지만 사실 가장 그 스몰 토크에 필요한 게 어떤 주제를 잡냐 이거예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막 말만 화려한 사람들 주제는 되게 잘 잡긴 한데 그 사람들이 공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회에 돌아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잡지 자기 얘기를 또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벼운 나의 주제. 물론 여기에 약간 그 스킬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게 부담스러우면 요즘 사회는 이런데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나에 관련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많다는 건 결국 상대방과 얘기할 거리가 있고 시작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딴 얘기긴 한데요. 이 노트를 제가 만들어 봤더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대화 꼭 충만하게 해야 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망설임이라고 했지만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실제로 나는 이런 것들은 별로 망설임이 없구나. 나 이런 것들 되게 진짜로 내 깊은 곳에 있었고
보여주기 싫었었네. 이 노트를 만들면서 이 자체가 뭡니까? 결국 그냥 나라는 사람의 어떤 내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트라는 스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대화 과정에서 생각하는 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라면 이게 나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화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여하튼 이 노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수정하고 이러면 상당히 대화에 도움이 될 거고 기본 준비가 됐기 때문에 0번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됐으면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되죠. 옷 벗기 시작점은 뭐냐?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이면 간단해요. 제일 겉옷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미 오래 알고 지내는 친구야.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노트를 딱 그렸잖아요. 얘랑은 예를 들면 겉옷은 이미 벗었어.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안에 뭐 자켓까지 벗었어. 코트 벗었고 자켓 벗었고 그 다음에 셔츠 벗으면 되는 차례야. 그럼 그 망설임이 시작되는 그 지점부터 아니면 그 전에 일단은 먼저 벗은 겉옷부터 시작해서 슬슬 이제 셔츠로 망설임을 좀 가지고 셔츠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복잡하면 처음부터 겉옷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스몰 토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겉옷부터 가장 밖에부터 시작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한 커플씩 한꺼번에 막 두세 커플씩 들어가지 마세요. 요 겉옷 벗고 그 다음에 나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려갈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망설임을 기준이라고 했는데 한 커플 벗었어요. 그 다음에 망설임이 뭐냐면 상대방이 요거를 이제 이해하고 수용해 줄까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그건 뚫고 들어가야 돼요. 한 겹이니까 뚫고 들어가기 좋을 겁니다. 일단 뚫고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요. 상대방이 이해 수용을 하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걸 보고 그 다음으로 내려갈지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커플씩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세 커플 가버리면 거기서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백하거나 그러기가 힘들어요. 물론 여기서 이해 수용 안 받고 거절받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내려갈 수 있는, 더 보여줄 수 있는 위험은 막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커플씩. 그리고 한 커플 벗고 상대방이 이해 수용해주면 그 다음. 근데 안 받아들여주면 거기서 멈출 수 있으니까 꼭 한 커플씩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내가 내 얘기를 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비난하거나 거절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아니요. 잘 들으세요. 기본은 최소 3번 정도 트라이를 하세요. 비난받고 거절받았는데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무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실컷 내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것도 당황스럽죠. 차라리 뭐 못 받아들인다든가 뭐 나는 그거 싫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이러면 뭔가 생각이라도 하는데 그냥 무응답이야. 잘 들으세요. 3번 트라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1번, 그 주제가 나한테는 이거 겉옷에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난 잘 모르는 분야. 그럴 때는 이 겉옷에 있는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면 돼요. 또는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다음날 얘기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지사지라고 하죠. 대화는 상대방과의 정말 소통이니까 그 정도 배려는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날 그냥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무응답할 수 있어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기억나세요? 가이드 1번. 환경 조성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듣다가 주변에 볼 게 너무 많거나 시끄러워서 집중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음날 다른 환경에서 또는 뭐 다른 주제로 또는 그 친구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3번은 트라이 해봐라.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응답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비난 거절이 왔어요. 일단 비난이 왔어. 뭐라고요? 아, 이건 상대방이 되게 미성숙하네 하고 쳐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상처지만 최소 이젠 3번이라고 말 안 할게요. 2번만. 왜냐하면 다시 이것도 그냥 그날 그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 있어요. 또는 처음 듣고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미성숙한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후회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워낙 자기랑 다른 세계였어. 나는 짬뽕만 먹은 사람인데 갑자기 짜장면 얘기를 해서 너무 놀라고 본능적으로 싫었지만 지나고 오면 약간 시간이 지나면 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냥 당신을 위해서 합리화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싫으면 끝까지 싫은데 갑자기 다음날 다다음날 되면 아, 내가 그날 되게 너무 놀라서 그렇게 반응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네가 짜장면 좋아하는 거 난 이해되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비난받았다고 하지 말고 좀 시간 텀을 주고 그 다음에 만나면 그러면 이 비난이 이해와 수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 거절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도 바로 판단하지 말고 똑같은 이유로 약간의 시간 여유를 주고 나면 이게 이해 수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트라이를 했어요. 이 경우에. 근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트라이를 하고 주제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컨디션도 바꿔보고 시간 여유도 줬어. 근데 최종적으로 비난이 옵니다. 이건 뭐라고요? 그 사람은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또는 거절이 왔어요. 이건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날 자책하지도 말아요. 우열이 없는 분야,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여기서 되게 상처받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여기서 막 설득하고 우악스럽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쿨하게 받아들여. 아, 얘는 그냥 싫구나. 나의 짜장면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리고 뭐라고요? 얘와의 인간관계는 딱 여기까지다. 자켓까지다. 셔츠로 내려가진 않으리라. 그리고 이 코드원을 쓰면 실제로 그런 안정감이 생긴다고요. 더 밑은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깊이 확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랑은 코트와 자켓에 해당하는 주제만 충만하게 대화하면 아주 이상적인 충만한 대화나 이상적인 깊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걸로도 현실적으로 충만한 대화, 현실적으로 인간관계의 어떤 깊이를 확인한 결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깊이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무조건 깊어야만 완성이고 깊이가 얕으면 틀리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시도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깊이는 오케이지만 확인도 안 내놓고 지레 겁먹어 놓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하는 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공허한 대화와 공허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한꺼풀씩 벗어서 최종적으로 3번 트라이 한 다음에 아니면 이 친구랑은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딱 이 깊이에서만 계속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기도 해요. 딱 깊이까지 확인해놓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뭐 술 한잔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가끔 내가 마음이 풀려서 자켓에서 셔츠로 쑥 들어갔어. 근데 그런 경우에 갑자기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러면 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깊었는데 속옷까지 깊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사람이 가치관이 가끔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속옷에서 셔츠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때마다 뭐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번 트라이하고 비난인 건 그냥 무시하고 그럼 마음속으로 그냥 미워해도 돼요. 아유 덜 떨어진. 그죠? 근데 거절인 경우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우리 라이프 코드가 좋아하는 말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관계의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깊이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깊이를 확인했다면 그것으로 훌륭한 거고 앞으로 그 깊이까지만 대화해도 현실적으로는 충만한 대화가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드 1번이고요. 코드 2는 코드 2를 들었다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음 코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드 2번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옷 벗기였으면 쌍방이죠. 상대방의 옷도 벗겨야겠죠. 뭐 벗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비유니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망설임을 기준으로 한꺼풀씩 벗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앞에 이미 나왔죠.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비난과 거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본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꺼풀씩 벗겨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본격적인 하우, 구체적인 어떤 실천 쪽으로 가본다면 일단 여러분들 코드 1, 2 순서의 의미가 있어요. 나부터 벗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상대방을 벗기기 위한 기본 베이스입니다. 나부터 먼저 벗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물론 이건 상황마다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냥 워낙 개방적인 사람이라 자기 것도 벗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먼저 보여주면 그 다음에 상대방도 조금 더 편해지면서 보여주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두렵다고 너부터 벗어 자꾸 이러면 아예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코드 1, 2의 순서 개념은 크게 있다. 복잡하면 일단 나부터 한꺼풀씩 벗어봐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시작점 이미 코드 1번 설명을 했었죠. 가장 겉옷부터 뭐 이미 친한 사이면 그러니까 친하다 아니다도 이제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죠. 많이 벗은 사람이 친한 사람이고요. 적게 벗은 사람이 아직 덜 친한 사람이겠죠. 여하튼 각 사람에 맞게 시작점을 정하면 되는데 이것도 복잡하면 그냥 가장 겉옷부터 하면 뭔가 분위기도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스몰 토크 이런 것도 해결되니까 그렇게 겉옷부터 벗으면 된다는 거고요. 역시 한 커플씩 벗겨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막 상대방을 너무 알고 싶은 마음에
막 두세 커플씩 건너서 갑자기 들어가면 상대방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확 물러서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특히 요거 제가 알려드리면 신나가지고 한 커플 벗기면 와 된다, 두 커플 된다 바로 알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그냥 속살까지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러면 그냥 산통 다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커플씩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벗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옷겹을 추론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 옷겹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겹의 수도 다르고요. 주제도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가장 겉에 음식 취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대방한테도 넌 무슨 음식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뭔가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음식 취향이 얘는 더 깊은 옷일 수 있구나 하고 얼른 주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를 나는 혼자 그렸죠. 근데 상대방의 노트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언젠가 라이프 코드 회원끼리 이거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노트를 애초에 그려갖고 가려가면서 겉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물어봐야 될 주제와 안 물어봐야 될 주제가 이렇게 보이면 좋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우리 라이프 코드 회원 말고 딴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어쩔 수 없죠. 끊임없이 추론을 해야 됩니다. 얘는 이게 안쪽인가 보다. 이거 바꿔야겠다. 다시 한번 겹수도 다르고요. 이 겹마다 있는 주제도 다르고요. 이 겹에 있는 주제 개수도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 머리를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화는 종합예술이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항상 인간에 있어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대화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아파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얻는 인간관계 깊이를 확인하는 거든 아니면 그러다가 어떤 정말 나의 찐 사랑과 우정을 찾는 거든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추론을 해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거꾸로 말하면 배려 없는 사람들 거꾸로 하면 되죠. 나부터 안 받고 무조건 상대방한테 먼저 벗기를 강요하는 사람. 그 다음 시작점 그냥 쑥 들어가 버린 사람. 겉옷부터 안 벗고 그냥 한꺼번에 벗어. 한 커플씩 안 벗고 몇 커플씩 바로 벗기를 원하는 사람. 그 다음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랑 똑같겠지 뭐. 나 음식 취향 얘기 좀 해봐. 그걸 왜 얘기를 못하니? 바보같이 음식 취향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어떤 폭력이죠. 배려 없는 사람은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벗긴다 행위의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질문하고 제일 중요한 거 경청하세요. 이때 절대 없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비난은 그냥 미성숙한 거랬죠? 하지 말아야 될 거고 판단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판단은 최종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중간에 들으면서는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 들었는데 비난은 안 할 거지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어. 그런 얘기 낌새도 보이지 마시고 일단은 경청하세요. 적어도 이 커플 안에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커플 안에서는 어떤 판단도 없이 아주 중립적으로 경청하고 그게 배려고요. 일단 그 커플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 못 받아들이겠으면 최종 판단 나중에 한 다음에 이 다음 커플로 안 내려가면 되겠죠. 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커플로 가지 말자. 그런데 적어도 이 커플 안에서는 중간에 빨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상대방이 옷을 벗는데 가장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열심히 질문하고 경청했어. 판단도 안 했어.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질문했는데 상대방이 답을 안 합니다. 또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막 표현해요. 자, 어떡하라고요? 기억나시죠? 그 즉시 멈추는 게 아니고요. 3번 트라이 합니다. 뭐라고요? 환경 조성이 안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말하기 힘들거나 시끄럽거나 환경을 생각해 보거나 또는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시도하면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얼른 주제를 다른 걸로 바꿔보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3번은 트라이를 해봐라. 시간 텀을 두고.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어쨌든 한 커플씩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망설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얘한테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말 안 할 거예요. 확 막혀버릴 거예요. 그런데 경청을 아무리 하고 있더라도 이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잠시 멈출 수 있죠. 그런데 다음번, 다다음번에 만나서 얘기하면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너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 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 했다고 바로 얘는 말 안 하는구나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3번은 트라이 해봐라. 환경도 바꿔보고 컨디션도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요 추로를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3번은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 근데 3번도 또 여러분 스킬이에요. 라이프 코드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이 라이프 코드 연구소의 이 말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막 이게 스킬로 말하는 것들도 지키려고 하는데요. 3번이 아니라 5번, 10번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 3번 이상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2번이면 됩니까? 그렇게 딴지 걸면 할 말이 없습니다. 2번도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여튼 한 번의 판단만 하지 마라 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끝끝내 불편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있잖아요. 적어도 2 이상 벗기 싫은 겁니다. 이 안쪽은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요. 그냥 거기까지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간관계는 거기까지다. 틀리지 않았다. 나는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최선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대화는 완성된다라고 합리화가 아니고요. 받아들여도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딱 이 사람과의 깊이까지만 대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대화다. 충만한 인간관계다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깊이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끝끝내 이 망설임을 뚫고 나의 5번 트라이 끝에 말했어요. 이젠 내 얘기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청자잖아요. 상대방이 끝끝내 말했어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고요. 그냥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싫어요. 나의 생각도 존중하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어떤 직관과 아니면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전두엽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모든 것이 복합돼서 나오는 그냥 받아들이기 싫음인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나의 생각도 존중하세요. 괜히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대화 과정의 배려를 얘기한 거지 궁극의 배려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배려가 아니고 가식입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상대방이 얘기한 거 고맙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더 물어보거나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 아니면 아주 정중하게 더 잘 들었어. 근데 나는 그 부분은 솔직히 나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우린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자라고 성숙하게 얘기하고 멈추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과정으로 얘기하고 충분한 트라이 끝에 최종적으로 확인됐을 때 상대방이 벗기 싫어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거기서 컷. 또는 상대방은 벗었지만 내가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 그것도 나도 3번, 4번 트라이 하세요. 나한테도 시간을 주고 근데도 최종적으로 아니면 거기까지 딱 멈추면 된다. 그리고 한 커플씩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더 내려가서 큰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으니까 코드 제로 위에 요 1, 2를 올리면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려봤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대화의 코드 기본적으로 못 뽑기입니다. 복잡하면 일단 0번만 기억하셔도 돼요. 서로의 옷을 벗는 비유 그대로 보여주기 싫은 속살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소통 과정이다. 위험도 있지만 이것을 해야만 한다. 뛰어들어야만 한다. 안 하겠다고 하면 저는 존중한다. 하지만 뛰어들어야 충만한 대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 위험을, 그 두려움을 망설임 정도로 바꿔주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코드 2개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실전으로 생각하면 뭐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상대방을 옷 벗게 만드는 가장 좋은 거 순서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드릴게요. 또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내 얘기를 한 커플 하고 그 다음 커플 벗고 그 다음 커플 벗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나 보고 또 커플 벗고 일단 내 얘기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네 얘기 시작하자. 겉옷부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라고 하죠. 그죠? 자, 내가 일단 가장 겉옷을 벗었어. 음식 취향 얘기했어. 너는 어떠니? 뭐 상대방이 물어보는데 음식 겹이 다르면 그럼 너는 음식 말고 다른 뭐 취미는 뭐니? 이러면서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 내 얘기, 다음 커플, 그 다음 커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이라고 했지만 거꾸로인 경우도 있다니까요. 조금 더 개방적인 사람이면 상대방이 먼저 말하면 굳이 갑자기 여기서 멈춰. 코드 1번부터 해야 돼. 나부터 얘기할 거야. 이러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얘기하면 경청해주고 그 다음 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티키타카라고 해서 무조건 한 커플이 아니고요. 그죠? 그것도 인위적이에요. 뭐 한쪽이 먼저 3커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딴 쪽은 한 커플만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실전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대화가 막혀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나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1, 2 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실까 봐. 여하튼 이렇게 해서 대화의 본질, 요 코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 3강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최종 정리하고 더 중요한 거 다 들으셨는데 다시 또 듣는 건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충만한 대화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이 대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드리면서 끝내드릴 겁니다. 3강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별로 안 기니까 짧고 굵으니까 3강까지 여기까지 오셨으면 3강까지 꼭 들으시라고 권유를 드리면서 일단 대화의 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충만 가이드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화를 충만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이드를 따르시면 돼요. 지난 시간 코드가 나올 줄 알았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이드는 가장 강력한 가이드는 환경 조성입니다. 만약에 그돈 핸드폰 치우시고 소음과 막 시선이 분산되는 거 치우시고 오로지 대화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코드? 아니죠. 뭡니까? 나의 오감과 능력, 나의 눈, 귀, 입, 머리 이걸 총동원해서 정말 상대방의 대화에만 집중해 보세요. 몰입해 보세요. 나의 모든 것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오직 대화로만 가득 차게 해보세요. 사실 이 두 개로도 충만한 대화는 7, 80% 이상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걸 3번 이상 트라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그럴 때 플러스로 이 본질을 추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본질충, 비하하는 용어지만 쓴다고 말씀드렸죠. 본질충처럼 그냥 이거에만 집착할까 봐. 그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걸로 충분한 가이드는 건너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해보시고 여기에 본질은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코드가 3개였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0번만 기억하시면 옷 벗기다. 그리고 한 커플씩 망설임을 기준으로 벗기고 벗으면 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가이드도 2개고 코드도 3개고 이렇게까지 제가 대화를 꼭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대화란 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얻게 됩니다. 자, 이 대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되게 상업적인 토론, 회의, 연구, 영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인간관계를 얻게 돼요. 정확하게는 인간관계의 깊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되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답답한 거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규정이 안 돼서 답답하죠. 그 답답함이 싹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끝내주는 거죠. 모든 옷을 벗고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 그걸 다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상대방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다 받고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걸 나도 이해 수용하는 쌍방의 관계 이것이 바로 사랑과 우정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걸 얻는다면 정말 어떤 대화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위대한 걸 얻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결과는 플러스 알파지만 어마어마한 걸 얻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건 아주 희귀할 거예요. 대부분은 이 정도 할 겁니다. 들어갔지만 한꺼풀씩 들어갔지만 더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망설임에서 막혀서 또는 끝까지 시도했지만 이해 수용이 안 돼서 더 들어갈 수 없이 여기까지만 그러면 뭔지 아세요? 쿨하게 일단 그 사람과 나는 여기까지구나. 우리의 깊이는 여기까지구나. 다시 한번 이 모호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 사이 이런 사이다. 우리는 딱 여기까지인 것이다. 포기가 회피가 아니고요. 정말로 끝까지 가본 다음 느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이제 이 사람과는 딱 요 깊이까지만 요 깊이에 해당하는 주제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도 충만한 대화입니다. 이 밑에까지 안 갔잖아요. 그건 아주 이상적인 충만한 대화이자 관계고 확인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대화하는 것도 충분히 충만한 대화인 거죠. 재미있는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나는 나를 다 보여줬는데 상대방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 이런 어떤 불균형한 관계도 있어요. 막 짝사랑처럼 이런 관계도 그냥 확인을 했다면 받아들이시면 된다. 깊이에는 인간관계 깊이에는 옳고 그름은 없다.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것은 결과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히 하는
그런 라이프 코드 회원이죠. 무슨 얘기냐?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건 결국 뭘 위한 거냐? 이걸 위한 겁니다. 결과보다는 여러분 과정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한번 대화를 해봤다. 그 끝에 깊이를 확인할지언정.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딱 이 깊이까지만 안채로 명확하게 안채로 이 깊이까지만 대화한다. 이건 정말 대화를 100% 했다. 대화를 잘했다. 대화를 정말 충만하게 꽉 채웠다. 라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정말 이 단계를 경험하잖아요. 이 결과는 정말 따라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집에 갈 때 뭔가 공허했어. 뭔가 겉만 핥았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겉만 화려한 사람들을 더 이상 안 부러워하게 되고 또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겉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 과정 자체에서 대화를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봤다. 이 사람과 할 수 있는 끝까지 한번 해봤다. 확인할 정도로 어디가 끝인지 또는 이제부터는 끝을 확인했으니 딱 이 깊이에서 이 사람과 아주 주제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대화했다 하는 그 충만한 대화의 기쁨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대화는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상이고 그러나 이 강의 설명드렸듯이 현대인들은 SNS 때문에 그 기쁨을 너무 능숙하게 회피할 수 있어서 전혀 옷을 벗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가식의 대화만 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로 여러분들은 진정한 대화의 기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대화 잘했다, 잘 살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 영상은 끝났습니다. 잘 시청하셨어요? 1강, 2강, 3강 오랜만에 공부하는 느낌이셨어요? 아니요. 이 가이드 영상은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강의라는 표현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앞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가이드죠. 뭘 위한 가이드입니까? 실천을 위한 가이드죠,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적 탐구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본질 충 아니에요. 충만족의 기본 미덕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하기 쉽게 가이드 영상을 드린 거지 잘 봤다, 뿌듯하다, 끝! 이러면 여러분들은 2%도 안 한 겁니다. 98%는 잘 들으세요. 이제 알았죠? 하세요. 한 명을 선정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 대화한 결과를 이 커뮤니티에 올리세요. 그래서 서로 피드백 받고 영감 주고받고 때로는 연구소라 제가 피드백 드리고 영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충만한 대화를 더 충만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프 코드는 인생 철학 기업이에요. 인생 철학, 인생을 꼭 붙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문적인 어떤 철학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세상의 진리, 정말 지적 탐구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 철학, 현실 철학, 실용 철학인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실천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댓글에 와 코드 쩔었습니다.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2% 얘기를 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처음으로 엄마와 처음으로 친구와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던 사람과 대화를 진하게 했습니다. 진짜 과정 자체가 너무 충만하고 좋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깊이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는 제가 실천해봤는데 코드 1번 이게 맞나요? 실천해봤는데 거기서 오는 수많은 질문들과 아니면 코드 1번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피드백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이 코드는 연구소에서 그래도 70, 80% 겸손하게 말하면 60, 70% 완성됐다고 그래서 오피셜하게 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3, 40, 2, 30은 누구로 메꿀 건지 아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근데 그 여러분의 의견도 실천했을 때 의견만 들을 거예요. 지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걸 별로 반영하고 싶지 않아요. 반영하겠죠? 2%. 알겠죠? 우리는 실천 베이스의 커뮤니티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는 실제 삶을 바꾸려고 왔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복잡하세요? 뭡니까? 하세요. 그리고 그 한 결과를 올리세요. 자꾸 왜 올리라고 강조드리는지 아세요? 뭐라도 올리는 거라도 있어야 여러분들이 강제로라도 하게 되니까 반강제로라도 또 올려야 피드백을 받고 영감을 받고 다음 차례를 또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리는 게 부담되는데요. 옷 좀 벗으세요. 그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좋아요. 너무 부담되면 인정. 하지만 그래도 꼭 혼자서라도 이 충만한 대화를 실천하시는 여러분을 기대한다고 강조드리면서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꼭 해야 된다고 강조드리면서 대화 충만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우리의 일상인 대화가 이제는 모든 사람과 다르게 현대인의 공허함과는 다르게 우리는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충만한 대화를 하는 우리 라이프 코드 동지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대화 충만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